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추봉기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바이러스가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는 영국, 남아공, 미국, 일본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각국 모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되었는데요. 계속 확대된다면 전 세계는 또다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은 이번 역병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작년 9월 말 이미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70% 더 높습니다. 이 변종은 영국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 13일 사이에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새로운 변종에 감염된 사람이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영국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4주 동안 봉쇄 조치를 취했지만 감염자 수는 오히려 급증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역과 도시 봉쇄 조치가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한 듯합니다. 그렇다면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이 전파 경로가 바뀌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세계 각국의 방역 프로그램이 변종 바이러스를 제대로 막을 수 없을 것인지 우려되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점을 조속히 밝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는 이미 세계 각지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습니다. 북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일본, 한국 등에서도 변종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더욱 우려하는 것은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위력 또한 상당히 놀랄만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지난해 말 시노팜 그룹이 제조한 중공 바이러스 불활성화 백신의 조건부 출시를 승인하면서 노인에게 우선 접종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공식 발표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숙지사항에는 60세 이상의 노인 접종을 배제한다고 번복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의 공동예방통제기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시노팜 그룹의 중공 바이러스 불활성화 백신이 이미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조건부 출시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신화통신은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게 단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이어서 다시 일반인에게도 접종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1월 3일 CCTV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숙지사항에서 접종 연령을 18세에서 59세로 제한하며 60세 이상 노년층은 추가적인 임상실험을 기다려야 하므로 접종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약물로 통제 불가능한 고혈압 환자와 당뇨병 환자도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미국의 화이자 백신은 연령층이 16세부터 85세까지로 설정되어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약자와 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는 양로원에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노인층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하였고 그 다음엔 65세 이상 그리고 일손 의료진 순으로 접종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시노팜 그룹의 불활성화 백신이 노인 우선 접종에서 조건부 출시 승인을 받았으나 갑자기 노인에게 우선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꿔 국외로부터 중국산 백신 안정성과 효력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럽 바이러스 전문가인 둥이훈 박사는 실제로 이 백신은 매우 짧은 기간 내에 개발됐습니다. 보통 백신 하나를 개발하는데 평균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1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백신을 제가 한번 봤지만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불활성화 백신이기 때문에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P3 실험실이 있는 시설 내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불활성화 공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이러스를 정말로 불활성화하려면 바이러스가 확실하게 불활성화됐는지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또 노인은 고위험군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과민 반응이 나타나 급사까지 한 몇몇 사례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또 저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의 노인층입니다. 그들은 일부 기저질환이 있고 사망 사례에서 보듯 매우 복잡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돼 내성이 없는 것일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기초질환이 유발됐을 수 있으며, 세 번째는 백신이 유발한 알레르기거나 일부 보기 드문 미지의 나쁜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된 것이고 며칠 내 보도가 나온 것이며 모든 언론에서 전부 보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백신 개발은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둥이홍 박사는 주장합니다. 그녀는 국외 백신 개발의 한 가지 좋은 점은 모든 일을 전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대중이 제일 먼저 알게 되고 좋고 나쁜 것을 막론하고 전부 알게 되므로 안심할 수 있다는 이런 하나의 투명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두 이 일의 위험성을 명백히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접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중공산 중공 바이러스 백신은 제3기 임상 실험이 완료되지 않았고 완전한 데이터도 발표하지 않아 계속 외부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출시 전부터 시노팜 그룹의 불활성화 백신은 이미 몇십만 명에게 접종됐습니다. 작년 말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해외로 파견되는 많은 국영기업 직원들이 출국하기 전 시노팜 그룹의 해당 백신을 접종했지만 여전히 현지에서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접종 범위도 매우 큽니다. 인류는 중공 바이러스 자체를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은 신중히 해야 하고 대중의 알 권리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불행히도 중국산 백신은 이런 기본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댓글, 좋아요로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